저는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식탐도 많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으로 살이 많이 찌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통해 살을 빼도 늘 요요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식단 제한을 하지 않았고 몇 가지 원칙만 지켜보았습니다. 음식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요요 올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음식과 다이어트로부터 자유를 가져다주는 3가지 원칙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먹는 기쁨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는다. 음식은 생존하기 위한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것이자 정신적인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과거 저는 TV 앞에 테이블을 펴놓고 배달 음식을 딱 세팅한 뒤 정신이 팔린 채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혹은 좋아하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빵 등을 입에 가득 쑤셔넣곤 했습니다. 분명 먹는 순간에는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했지만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내가 먹은 기억은 딱히 없고 빈 접시, 빈 봉지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배부름과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음식을 먹고 있는 방식이 부자연스럽고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행동을 하며 먹는 것은 마치 친구와 수다를 떨며 핸드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중 그 어느 곳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음식만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TV 앞에서 자식 테이블을 펼쳐놓는 것 대신 식탁 테이블에서 밥을 먹기 시작하자 밥 먹을 때 TV를 안 보는 것은 쉽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먹기를 반복할수록 섭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식사 만족감은 커졌습니다. 먹으면서 신체 감각에 집중하다 보니 음식의 맛이 새롭게 느껴졌고 진짜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배부를 때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이제 오히려 뭔가 하면서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정신없게 느껴집니다. 둘째, 음식을 그저 음식으로 대하기. 저는 그때그때 먹고 싶은 식욕이 올라오면 그 식욕을 존중해줍니다. 제철 음식이든 정제 탄수화물이든 상관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특정 식욕은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식욕을 무시하면 몇 날 며칠 그 음식이 자꾸 떠오르고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음식의 갈망이 커져서 폭식이 터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가장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단 과식으로 인한 불쾌감이 그 음식에 대한 선호나 만족감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을 몇 날 며칠, 일주일, 한 달 동안 너무 자주 먹거나 먹을 때마다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된다면 특정 음식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는 식욕 존중이 의미가 없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중독된 음식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단절하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특정 음식에 대해 중독 상태가 되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하다, 지루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빵을 먹는다, 기분이 좋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학습되면 우리는 이걸 끝없이 반복하게 되고 곧 내성이 생깁니다. 또다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거나 기분 좋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을 먹거나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반복될수록 결국 음식에 중독되어 그 음식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음식 외에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봅니다. 감정은 내 의지대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저 흘러가도록 둡니다. 혹은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합니다. 독서, 오디오북 듣기, 산책하기, 달리기, 일기 쓰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재밌는 영화나 영상 보기, 소중한 사람과 수다 떨기, 카페에서 멍 때리기, 여행 가기, 평소보다 일찍 자기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셋째, 고질병을 고쳤더니 생기는 일. 사실 저는 음식을 남기지 못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사이즈나 양이 어떻든 과자를 한 번 뜯으면 다 먹어야 했고 아무리 배가 터질 것 같아도 음식을 남기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나 팬트리에 간식 등을 쟁여놓으면 금방 동이 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2가지 원칙, 먹을 때는 딴짓하지 않고 음식만 먹기, 음식을 음식으로 대하기를 연습하다 보니 기분 좋게 배부른 지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덜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먹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한 입 더 먹을까 말까? 이때 딱 그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힌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 음식 남기면 아까워 라는 사고방식이 저의 배부름과 상관없이 눈앞에 있는 음식을 다 먹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 사고방식에 대해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배부르면 남겨도 돼. 내일 배고플 때 먹으면 더 맛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먹는 경우는 식사하다가 남은 음식을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끼니에 먹습니다. 밖에서 먹을 때는 밥을 적게 달라고 하거나 덜어놓고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남길 때도 있지만 더 이상 큰 저항감은 없습니다. 이제 빈 접시라는 시각적 신호에 따라 배부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배부름을 존중하고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행착오 끝에 이 세 가지를 연습하여 다이어트와 음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는 두려움과 저항감이 컸고 변화의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은 반짝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자연환경이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해보세요. 변화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인내를 갖고 천천히 행동해보세요. 과정에서 실수하고 실패한다 해도 새로운 행동을 하다 보면 내 것이 되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우주만큼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